그날 밤 죽은 줄 알았던 그가 걸어나왔습니다. 가성호 회장,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걸어나오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가성호를 향했죠. 우리는 잠시 백해지를 잊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 백해지 부세미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신고하자며 먼저 다가왔죠. 영란을 대신해 칼까지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 백해지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녀의 진짜 목적은 복수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녀가 10년 전 죽었다던 예림이는 아닐까요? 착한 여자 부세미 11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난 10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가선우가 죽었습니다. 영란에게 USB를 건네던 순간 총에 맞았죠. 범인은 청부업자 기로세. 하지만 그도 임무 실패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USB는 복사본이었습니다. 진짜 증거는 가선우의 휴대폰에 있었죠. 살인 교사 녹음 파일, 작은 거래 내역, 가선영의 명령 메시지, 모든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가선영은 미리 짐작했을 겁니다. 누구보다 가선우를 잘 아는 누나였으니까요. 그래서 검사도 매수했습니다. 그건 김 검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지만 이동과 영란은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가선영이 손쓸 수 없는 청렴한 경찰, 그들에게 사건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가선우 살인사건, 그 사건의 진짜 범인도 가선영이었습니다. 영란을 잡기 위한 덫이었죠. 가선영이 미리 매수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영란을 살인 용의자로 몰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동민이 나타났습니다. 영란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으로요. 가선영의 함정은 무너졌습니다. 분노한 가선영은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전동민과 주원. 김영란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이들만 있으면 충분해. 가짜 유서까지 준비한 가선영. 영란에게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너만 죽어주면 돼. 영란은 총을 머리에 댔습니다. 강아씨의 손을 올렸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가성호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선우의 장례식. 이돈이 위원장을 공개했지만 그건 상속이 아닌 경고문이었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딸 가선영의 욕망을, 그리고 그 욕망이 향하고 있는 끝을. 선영의 욕망은 이미 나를 삼킬 만큼 커졌어. 그래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지.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CCTV실, 첫택의 모든 방과 폭도가 연결된 그곳에서 회장은 딸의 모든 죄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살인 지시, 증거인멸, 협박과 매수, 모든 순간이 녹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려 합니다. 진짜 위원장은 주주총회에서 발표될 예정. 가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죠. 가선영 상속 박탈, 헤드라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플래시는 바로 김영란을 향합니다. 고 가선영의 협박에서 죽음을 선택했다. 영란의 총을 빼앗은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예림이의 복수를 지켜본 후 조용히 사라질 거야. 예림이.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울렸습니다. 가성호의 숨겨진 딸, 10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 그를 일자리까지 움직이게 한당한 사람. 회장은 오랜 세월 동안 단 하나의 복수를 준비해왔습니다. 영란과의 계약 결혼, 부셈이라는 가짜 이름, 두 개의 유언장, 모두 가선영을 무너뜨리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권력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야. 선영이가 쌓아 올린 거짓이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해야 해. 그리고 회장의 눈가에 맺힌 눈물. 예림아 이제 곧 끝난다. 카메라가 천천히 그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그림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사람들도 다 내보내. 저택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정원은 고요했고 경비들마저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때 조베레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빛 한 줄기, 고요한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검은 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가선영의 차였습니다. 조베레는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죠. 곧바로 영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란, 가선영이 집에 왔어. 그 순간 화면은 저택의 지하로 전환됩니다. 낡은 철문이 삐걱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가선영이 어둠 속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구두 소리만이 울립니다. 복도 끝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죠. 최집사가 미리 알려준 대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띠리리릭. 짧은 전자음이 울리며 금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엔 의자 하나,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 가성호 회장이었습니다. 피 한 줄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살아있는 눈동자. 찾는 게 이거냐 선영아. 가선영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녀의 손끝이 총을 향해 흔들립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합니다. 아버지를 죽이려면 지금이 기회다. 다음날 아침 주주총회장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빽빽하게 늘어섰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진짜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선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죠.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립니다. 붉은 재킷을 입은 김영란이 등장했습니다. 두 여자의 시선이 정면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공기조차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돈 변호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부터 가성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한 장의 종이에 집중됩니다. 가선영의 눈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치게 섞였죠. 회장님은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을 삼켰습니다. 과연 상속권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가선영은 제외됐을까요? 그런데 이돈이 다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가선영 씨의 범죄에 관한. 순간 번개처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의장은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가선우 살해교사, 기로세를 통한 청부살인,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단어 하나하나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주주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죠. 가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그러나 이미 출구엔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가선영 씨 동행하시죠. 순간 회의장 전체가 정적이 잠겼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습니다. 20년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백해지.
가성그룹 저택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이제 그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그녀는 부세미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란이 가짜라는 걸 처음부터 알면서도 친구하자라며 먼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친절한 동정이 아니라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그녀는 영란을 대신해 칼을 맞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켰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지만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 자신조차도. 셋째, 그녀는 발레를 했습니다. 발레는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즉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의 습관이 아니죠. 그렇다면 패키지는 대체 누구일까요? 예림이, 가성호 회장의 숨겨진 딸, 10년 전 죽었다고 알려진 그 아이.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예림이의 시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장면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림이가 죽었다는 말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선영도 알고 있었다면? 기로세, 가선영의 청부업자. 드라마에서는 그가 예림이를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점 기로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 그가 가석방 기간에 잠시 풀려나 해외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일을 처리하고 돌아온 거죠. 두 번째 가능성, 예림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기로세의 살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짓이었던 겁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예림이가 살아있다면 그녀는 지금 백혜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가선영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림이는 아버지의 바로 곁에서 가사 도우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인 줄도 모르고 매일 같은 집에서 숨을 쉽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두 번 죽이는 겁니다. 하나는 삶을 빼앗기고 또 하나는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 그 고통, 그 절망. 가선영은 바로 옆에서 그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은 바로 여기 있어, 아버지. 하지만 넌 영원히 모를 거야. 이것이야말로 가선영다운 완전 범죄 아닐까요? 그리고 11회에서 패키지가 깨어납니다. 과연 그녀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11회 1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가성호 회장,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세상에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가선영이 그걸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결과. 아버지가 죽어야 내가 산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생존은 그녀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겁니다. 가선영은 스스로 또 하나의 거짓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자작극 속에 김소영과 김교봉을 동원했죠. 그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며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봉인하려 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 단순한 조력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조차 그녀를 배신할 또 다른 변수일까요? 이제 그 비밀이 터집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되는 진짜 유언장. 상속권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증거자료, 가선호의 휴대폰에 담긴 모든 범죄. 가선영은 체포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전동민과 주원, 영란도 혼자가 아닙니다. 이돈 조별의 가성호 회장, 그리고 백혜지. 만약 백혜지가 정말 예림이라면 11회에서 깨어나 진실을 말할까요? 제 이름은 가예림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20년 왕국의 붕괴, 10년 비밀의 폭로, 그리고 복수의 완성. 착한 여자 부세미 11회 11월 3일 월요일 밤 10시.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영란을 응원하는 마음, 구독은 12회 최종화도 함께 본다는 약속, 알림 설정은 다음 떡밥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 마지막 반전이 기다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